오늘도 30분봉 매매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일봉상 찾아내기 힘든 파동이나 패턴을 30분봉을 활용해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동은하나텍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급등 이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딱 보아도 기간 조정이 아닌 가격 조정입니다. 오늘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가격 조정으로 짧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경우 도지 캔들이나 양봉이 뜨면 반등의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종가에 들어가도 됩니다. 혹은 내일 장 초반을 노려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의 상황이 30분봉 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딱 보아도 반등 타이밍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9대 16이라는 황금 비율로 기간 대칭이 끝난 것도 느껴집니다. 피보나치 지표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5라인에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동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지라인이 잘 형성된 것도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반등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봉상에서는 단기적인 조정 기간이 끝나고 도지 캔들이 뜨기도 했습니다. 이제 표시들을 다 지우고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아니, 패턴이 두 개가 보이네요.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각수렴입니다. 아직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내일 장 초반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삼각수렴 상향 돌파가 나오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턴 하나가 또 숨어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만들어진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쌍바닥 W 패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내일 급등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딱 보아도 이번 패턴이네요.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박이네요. 아, 대박 정도는 아니지만 짭짤한 수익이 났네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오늘 갈만한 자리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오늘이 갈 만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조정 후에 어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아래 꼬리로 241선과 볼벤 상단선을 터치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어제 종가에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30분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30분봉 상에서도 오늘이 갈 만한 자리가 나왔다는 것을 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파동 분석도 했고 패턴 분석도 했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제가 분석했던 것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갈 만한 자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 스윙 매매에서 타점을 잡을 때, 그리고 걸어두기를 할 때, 오늘 갈 만한 자리가 나온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30분봉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클래시스입니다. 간단한 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클래시스에 대한 시장 평가가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장비 선적 공백과 판관비 증가로 컨센서스를 하회했지만 글로벌 에너지 기반 장비 시장에서 시술 수요가 견고하고 신제품 모멘텀을 보유한 만큼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73,000원으로 상향했다. 클래시스의 전일 종가는 49,900원이다. 클래시스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한 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9% 늘어난 373억 원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선적 공백에도 유럽 미주 수출이 성장하면서 장비 수출 313억 원을 기록했다. 또 브라질향 소모품 출고, 회복으로 소모품 수출 215억 원을 기록했다. 내수의 경우 슈링크 볼유머의 안정적인 매출과 함께 리파 토조세로 장비 116억 원, 소모품 158억 원 등의 실적을 냈다. 정동희 삼성증권연구원은 다만 전분기에서 이연된 볼유머 신규 모델 채용으로 인한 광고 선전비 증가와 브라질 파트너사 인수 관련 지급 수수료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률 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4분기에 50%대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것이라 전망했다. 특히 3분기 실적으로 견고한 글로벌 EBD 시술 수요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글로벌 EBD 시장 내 매크로 변수로 인한 장비 수요 저점 및 소모품 중심 성장세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선적 공백 이슈가 있었던 브라질 파트너사 매드시스템즈의 모회사 JL 헬스 인수 계약에 대해 정 연구원은 내년 1분기 중 인수가 마무리된 후 연결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으로 연 매출 약 7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제시한다고 했다. 또한 키움증권에서도 11일 클래시스에 대해 밸류에이션에 주목할 만하다며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클래시스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7% 증가한 830억 원, 영업이익은 29.9% 증가한 376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 국내 장비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6.0% 증가한 116억 원을 기록했다. 신민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이크로 니들 RF 장비 코드세의 7월 출시, 레이저 장비 리팟으로 장비 판매세가 견고하게 나타났다며 또한 HIFU 장비 슈링크 유니버스는 매년 500대 RF 장비 볼유머는 매년 300대 이상 판매될 수 있는 체력을 여전히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 장비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313억 원을, 소모품 매출액은 43.4% 증가한 373억 원을 기록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1,050억 원, 영업이익은 49.2% 증가한 534억 원으로 추정했다.
신연구원은 미국, 유럽, 일본, 태국 등 주요 국가 장비 매출 성장과 그에 따른 소모품 사용량 증가, 브라질 장비 납품 정상화와 그에 따른 매출 채권 관련 대손상각비 환입 등이 실적 눈높이를 높여야 할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동사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 17.4배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는 2023년 중순 이후 지켜왔던 PER 밴드 하단을 밑돌고 있는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입증되었던 밸류에이션 지표의 하단 붕괴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4분기 2026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떨어져 있어 밸류에이션 디레이팅을 걱정하던 3주 전 3분기 실적 프리뷰 시기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상입니다.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파동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하락 파동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락 3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골파기가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파동 상승 1파의 조정 구간이 끝나고 소파동 2파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할 때 아주 힘있게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왠지 쭉쭉 치고 갈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힘있게 쭉쭉 치고 가는 중이네요. 바닥에서 올라올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 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딱 보아도 V자 반등입니다.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으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이제 오늘까지 상황이 30분봉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저 앞쪽에서 한번 급등했던 자리가 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후 줄줄 흘러내리면서 기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쌍바닥 W 패턴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쌍바닥 W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여야 합니다. 일봉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30분 봉상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차트를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일 오늘 이것을 발견을 했다면 오늘 종가에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내일 장초반을 노려도 됩니다. 내일 장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1월 10일 3분봉으로 본 장초반의 모습입니다. 매우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분 봉상에서 오늘 갈만한 자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걸어두기를 해보겠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일명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와우,
걸어두기가 제대로 먹혔네요. 중요한 것은 오늘 갈 만한 자리가 나왔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런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장이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중에도 큰 파동이 한 번 있었네요. 주포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장중에 과대 낙폭이 나왔던 것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이후 주포놈이 주가를 쭉쭉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패턴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 패턴도 장중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 패턴입니다. 역시 걸어두기로 주포의 핸들링을 역으로 발라먹을 수 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걸어두기를 하면 됩니다. 여하튼 30분봉을 통해 오늘이 일명 가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30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30분봉으로 본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갈만한 자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어제 간파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서 오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스윙 매매 관점에서 오늘 종가에 종가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전반 일기에서는 스윙 매매도 하고 당일 걸어두기 매매도 합니다. 이 종목이 스윙 관점에서 이날 추천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추천주에 밀려 실전반 일기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가 매매를 할 때 실전반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에 그날 종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깝네요. 이날 종가에 들어갔다면 큰 수익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나온 종목이 있다면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락 3파가 모두 끝나고 소파동 1파에서 긴 기간 조정까지 끝난 종목입니다. 그리고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힘있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장 초반을 또 노려볼 만합니다. 내일 장 초반으로 가보겠습니다. 장 초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일 상승 패턴 중에 몇 번 패턴에 해당할까요? 이번 패턴이 아닙니다. 이번 패턴이라면 밑으로 흘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 후 반등을 하면서 야금야금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야 이번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패턴은 4번 패턴입니다. 장 초반에 급등을 한 후 밑으로 빠지지 않고 고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이 있는 패턴이라 할 수 있습니다. 4번 패턴도 걸어두기 공략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의 걸어두기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를 통과해서 가야 합니다. 반면 오늘이 가는 날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매수가 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싸, 가오리. 확실하게 주포가 적극적인 핸들링을 시작한 종목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장중 급등을 한 종목은 수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일 단타꾼들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갈 수도 있지만 주포가 손을 놓아버리면 밑으로 줄줄 흘러버립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럴 때 매도를 해야 합니다. 밑에서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매도를 해야 합니다. 추세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항에서 밀리면서 5일선이 크게 깨어졌습니다.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계속 흘러내리다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도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꽤 상승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종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서 오늘 상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출발부터가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쭉쭉 치고 간 것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정도 쉬어가는 날이 나옵니다. 지금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내일 상황을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하루 쉬어가는 날이 나왔네요. 하지만 주가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등장한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한 번 더 치고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의 상황을 3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이 일봉상에서 소파동 1파의 조정 구간이 끝나고 큰 오빠 캔들로 급등을 한 날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이 다시 한번 급등을 했던 날입니다. 장 초반의 상승 패턴 중 4번 패턴이 나왔던 날입니다. 장 초반에 주가가 급등을 한 후 밑으로 흐르지 않고 고점을 유지하다가 다시 기습적인 급등이 나왔던 날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날은 일봉상에서 장대 양봉의 고점이 깨어지지 않고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을 한 날입니다. 이제 3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승형 삼각수렴입니다. 돌파 신호입니다. 아직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봉상 급등이 나왔던 자리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30분 봉상에서 전조 현상들을 발견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지금이 2시 56분입니다.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5.56% 상승 중입니다. 어제 종가에 들어갔어도 되고 오늘 걸어두기를 했어도 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모습을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본 오늘 장 초반의 모습입니다. 지금이 10시 18분경입니다. 딱 보아도 이번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 초반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인 후 다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걸어두기가 가능합니다.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이 가는 날이라면 반드시 이 자리를 돌파하고 가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아침에 실전반에서 걸어두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큰 수익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역시 30분봉에 있었습니다. 30분봉 분석을 통해 오늘 갈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30분봉을 많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봉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30분봉에 숨겨져 있습니다. 파동, 패턴, 그리고 주포의 핸들링까지 다 파악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